저는 제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 터널 안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터널의 입구는 30년 전 제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발을 들였던 그곳이었고 출구는 아득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귓가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 앞길 막았어. 이 말이 제 결혼 생활 30년을 관통하는 거대한 멍해였음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고 저는 그저 말없이 그 상처를 보듬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언제나 당신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여기셨습니다. 남편의 승진이 늦어지면 내가 길을 죽여서라며 제 탓을 하셨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내가 남편 잡아먹는다며 저를 쥐잡듯이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맹목적인 모정의 발로라 생각했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강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히려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 앞에서 30년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어쩌면 어머님께 제가 그토록 싫어하시는 아들 앞길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노력은 허공에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무의미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짊어졌던 죄책감의 근원은 남편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친 말씀을 쏟아내실 때마다 남편은 언제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고생해서 키워서 그래. 엄마 마음 좀 헤아려줘. 저는 남편의 말 속에서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다는 명분을 찾았고 남편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저의 고통을 묵인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는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저의 앞길을 막고 저의 존재를 짓누르는 것은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과 그 앞에 무력한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언젠가는 제 마음을 헤아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마치 신기루처럼 멀어져만 갔고 저는 늘 홀로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저의 손에는 물방울이 맺혔지만 제 마음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과 물려받은 땅을 합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을 때 저는 비로소 우리 가족에게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름의 작은 성이 생기는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3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은 그 순간 극에 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한테 맡기면 1년 안에 다 말아먹는다. 내 아들 노후는 내가 지켜. 라며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와 재산 관리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종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무능한 존재로 심지어는 남편의 노후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끊임없이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맹목적인 모정에 가면 뒤편에 드리운 기이한 그림자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통제와 소유욕의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그늘 아래 숨겨진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감히 그 실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제 마음속 작은 의문들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윤 선생이라는 낯선 재무 상담가까지 저희 집에 데려오셨습니다. 이분은 내 오랜 지인인데 이분 말씀대로 해야 너네들 재산이 안전하다며 남편과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윤 선생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분이 왜 아들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돌리려 할까요? 왜 굳이 낯선 사람에게 저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강요할까요? 제 안에 자리 잡은 의심의 조각들은 하나둘씩 모여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30년간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길들여진 듯 그들의 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저와 함께 했던 그의 그림자가 낯선 두 사람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 쥐어진 손 안에는 깨지기 쉬운 제 삶의 조각들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분이 왜 아들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돌리려 할까요? 저의 이야기를 들은 친오빠가 몰래 흥신소에 그 윤 선생이라는 남자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오빠를 통해 제 손에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윤 선생은 재무 상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10년 된 내연남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저희에게 받은 용돈들을 윤 선생에게 송금한 내역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앞길이 아니라 내연남 뒷바라지를 위해 저희 집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믿지 않으려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윤 선생과 함께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이닥치자 어머님은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내가 또 내 아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사진과 송금 내역서가 담긴 보고서를 어머님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남자가 어머님 아들이에요? 아니면 제가 30년간 모은 돈으로 뒷바라지 하신 내연남이에요? 사색이 된 두 사람의 얼굴. 하지만 제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저를 감싸는 대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도 30년간 저를 속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 척 침묵했던 겁니다.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제 인생을 갉아먹은 3명의 악마가 서 있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제 삶의 터널은 이제는 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느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렸던 삶의 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 신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모든 가치들이 허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안 이상 앞으로 돈은 조금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사무적인 어조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소름 돋도록 무서웠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삶을 정리하려 드는 그의 태도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어떤 후회나 죄책감의 그림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의 게임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규칙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결혼사진 조각은 저의 부서진 삶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각난 사진 속의 젊은 얼굴들은 제가 한때 믿었던 순수한 사랑의 잔해였습니다. 저는 그 잔해 속에서 제가 진정으로 누구였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이름 없는 황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저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남편, 아니 이런 시댁을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제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제 삶의 실체가 드러난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앞에 놓인 길은 희미하고 그 길의 끝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사슬에 다시 묶여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미지의 자유를 향해 홀로 나아가야 할지 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의 영혼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라고. 저의 결정은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길고 아픈 여정 끝에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평화와 진실된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